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을 매개로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식당 이용자 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초저금리 시대, 우려했던 대로 다시 집값이 꿈틀댑니다. 정부가 다시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과 잠실 쪽에 네. 지정한다. 허가제, 이거 집 사고 팔면서 정부 허가 받느냐? 그 일부 언론에서 야, 이 공산주의가 하는 거 아니냐?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앞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의 호재를 통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서는 4인 간의 이른바 잦은 손바꿈으로 토지 가격 장난치지 말아라 이런 제한 조치인 거고요. 크게 역사를 넓혀서 보면 하늘 아래 이 땅이라는 건 사실 한정된 재화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초에 너희들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그 토지 공개념이 네. 그렇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택지 소유 상한, 땅 가지려면 1인당 몇 이상 갖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용산 이런 데는. 네, 이미 그런데 그걸 하면 네. 잠실 집 사면 구청장 도장 받아야 합니까? 뭐가 네. 달라지는 겁니까? 도장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주택의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상업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가 살 때도, 네, 아파트 살 때도.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지자체장에. 네. 만약에 허가 없이 거래를 하시거나 허위 계약을 한다. 그러면 최대 징역형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살 어떤 수가 경우에 있습니다. 당신은 박연미는 돼. 김 원장 저도 아파트 사겠습니다. 네. 김 원장은 안 돼. 이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잖아요. 뭐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준은 똑같아요. 네. 기존에 그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용산구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일대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네. 기존의 제도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그 부분은 이제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실제로 조합원이 돼서 새 아파트 받으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을 해볼게요. 아파트를 내가 사서 세입자들이 살게 하고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네. 돈만 챙긴다. 이거 안 되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재건축하는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반드시 들어가서 2년은 살아야 한다. 아니 네. 죄송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니까 네. 구청장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장만 제가 신청하면 다 도장 주는 거면 무슨 허가제예요? 그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땅을 돗대기로 산다거나 아니면 잦은 손바꿈을 통해서 이 가격 상승분을 노려서 단타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예요. 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사고 팔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주 사고 팔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걸 사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못 살게 사게 하는 건 게 아니다 이 아니죠.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계속 내놓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도하게 빚내서 사지 마세요. 대출 안 해줍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집 살려면 직접 들어가 사세요, 실거주하세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집은 사는 곳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거주 얘기가 나온 것처럼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세를 내주고 집만 산다 이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싶은데 못 간다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토지거래 네. 허가제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아까 잠깐 초기에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무슨 공산주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곳 자체에 거주 이전의 제한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의 문제가 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딱히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일부러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강남, 삼성, 청담, 대치동과 잠실동 일대를 이번에 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이 규제는 걸려 있도록. 네.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9억 이상 실거래가로 네, 시세로 그러니까 공시가격 말고 네. 9억 이상 집을 산다. 서울의 주택은 상당수가 9억 이상입니다. 네. 사면 그렇죠. 은행 가서 저 5천만 원이 부족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되죠. 안 되죠. 1원도 안 빌려주죠. 네. 지금도 그 규제는 기존에 이미 규제들이 나와 있고요. 네.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보여드렸던 그 청담, 삼성, 잠실, 대치 일대는 개발 호재, 그러니까 네. 공공의 자금을 통해서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발의 이익, 여기에서 발생하는 호재를 네. 한 사람 혹은 그 일대에 사는 사람만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잠실 일대 마이스 개발 산업 그리고 그 영동대로 일대 복합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저기 뭐 거대하게 지하에 상가 짓는다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지금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하는 수요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건데 이걸 누가 개발의 과실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서울 대부분 지역이 여기 다 걸립니다. 네. 지금 대출 안 된 데까지 그렇죠. 이해했고요. 네. 그러니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네, 받으면. 1년 내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네. 네, 이게 지금- 네. 강화됩니다. 네. 강화된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결국 네. 집 사면 당신이 들어가 사세요. 당시 들어가 사세요인데 네. 아까 이 허가제도 마찬가지지만 자,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팝니다. 이거 매각을 해야죠. 네. 새로 산 집에 들어갑니다. 실거주를 합니다. 2년 네. 동안 삽니다.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거래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데 지금 서울은 대부분이 투기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역이거나 관리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게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확장된 거예요. 네. 대전, 충북, 청주 일대,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상당히 지금 비율이 낮아졌지만 그 네. 일부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집을 6개월 내에 매각하고 6개월 내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낀 집으로 들어가서 1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네.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규제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내 돈 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는 네. 아무 문제가 없는 맞습니다. 규제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 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 좀 많이 끼고 전세 끼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렵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게 제일 고민거리예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토지거래 허가 구역 거기에 투자를 하시거나 뭐 한 걸음 더 네. 나아가서 투기하실 분들까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다 집값이 20억이 넘는 그렇죠. 곳들입니다. 네. 그리고 대출 없이 사야 되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그 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인데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이걸 그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들은 일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우리가 물려받을 거 없고 대출 못 받으면 대체 살아생전에 집을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대다수가 전세 끼고 집을 산 다음에 네. 작은 데 살면서 자금을 모아서 여력이 되면 실거주로 옮겨간다.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밑에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제가 저 집에 다 돈은 없고 해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을 만약에 대출받아 샀다면 아니죠. 저 대출받아 샀다면 그런데 세입자를 2억에 전세 세입자를 네네. 넣어서 갭 투자를 하는 네, 거죠. 전세를 끼고 사는 전세 끼고 거죠. 산다고 네.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서 살려면 전세 돈이 필요하니까
저걸 사면서 전세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전세돈을 대출해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네. 혹은 기존의 대출을 받았다면 회수를 네, 해간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에서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앞서 박예민 평론가가 잠깐 언급했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집주인분들, 조합원이라고 하죠. 조합원들도 다 통틀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그 재건축 새 아파트 지었을 때 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를 안 주겠습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대책도 나왔어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네. 부동산 아파트 특히 거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30년 이상 돼서 이곳이 곧 재건축 될 거라고 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기에 사는 곳과 상관없이 부동산 일대 값이 들썩이는 네. 거예요. 일단 사놓고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제 투자라고 하든 투기라고 지금 저 하든 그래픽에 동원된 게 저게 아마 음마 음마 아파트일 거예요. 아파트고 음마 지금- 아파트는 실거주율이 20%도 안 되거든요. 다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거거든요. 실거주율 20%고 근데 전세가 만약에 뭐 2년도 안 사신 분이면 음마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를 안 준다.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이 12월에 법개정에서 조합 설립을 신청해 놓은 것은 가능한데 네. 내년부터는 설령 아파트를 샀다고 할지라도 실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분양권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마도 그렇고 네. 목동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정확하게는 것들이 제가 지금 음마 아파트가 조합 설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올 12월에 신청한 단지부터 그부터 네.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내년부터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박연미라는 투자자가 음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2년 이상 산 적이 없다면 그럼 그냥 분양권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은 만약에 난 네. 그러면 분양권도 안 주는데 어. 나가겠다 그러면 아, 네. 그럼 팔고 나가면 되겠군요. 현금으로 정산해서 그렇습니다. 줍니다. 네. 네. 아, 만약에 저기 재건축이 결정됐을 네, 때. 네. 물론 지금도 사고 파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중앙일보가 잠실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실상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처럼 봉쇄됐다. 네. 이런 보도는 무슨 뜻입니까? 락다운 됐다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정부는 이런 뭐 비유적 그러면- 발표를 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잠실이나 강남 네. 지역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늘부터 외출을 못하거나 네네. 아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뭐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없는데 이제 매체가 이렇게 비유적 보도를 했는데 네. 마치 코로나19로 락다운된 우한처럼 돼버렸다인데 이게 전 중앙일보의 시각이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양극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투기 세력을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한 거라면 아 그렇게 비유할 수도 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네.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이 마치 이념적인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라면 사실 정부의 역할은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을 왜 이 국가가 정합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과연 투기 세력을 정말 바이러스로까지 본다는 이야기를 정부는 말한 바가 없는데 매체가 좀 앞서간 보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설사 예를 들어 A라는 재건축 아파트에 내가 한 저거 재건축 때문에 하려고 네. 뭐 한 10년 동안 투자해놓고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 12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재건축까지 2년 이상 걸리면 걸리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2년 살면 새 문제가 아파트 없습니다. 분양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양권을 받는 그렇죠? 거죠. 저기 사업장을 락다운했다는 것 자체가 표현이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식 자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저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라는 게 표현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겁니다. 네. 집을 사는 게 왜 사업장이 돼야 되느냐. 그 인식부터가 좀 달라져야겠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고 정부는. 잘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이제 대출 뭐 거의 안 나간다는 규제- 것까지 규제 설명을 드렸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네. 혹시 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고 했는데 이건 더 확대됩니까? 네. 지금은 9억 이상 주택인데. 지금은 이제 9억 이상인데 앞으로는 집값에 상관없이 집 살 돈 어디서 날 건지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왜 나왔냐면 네. 그동안 우리가 사실 116 대책 이후에 급매물이 나와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린 것들이 몇 채 있었거든요. 그걸 들여다봤더니 가족 간의 증여라든지 아니면 30대 무직자가 강남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샀다든지 이런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어요. 해서 이게 혹여 나쁜 방식의 증여 아니면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들여다보고 세금 걷어야 될 건 명확히 걷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박예민 평론가 나왔으니까요. 코로나로 우리 경제의 모든 여건들이 사실은 불안불안한데 집값은 왜 갑자기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들썩이는 겁니까? 네, 돈 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시중에 자금도 참 많습니다. 시중에 부동 자금이 1,130조 원. 갈 곳을 잃은 돈들이거든요. 네. 지금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급등락하잖아요. 네.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이 돈들이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예민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